자, 원 페이지 스크롤 중에서 탑 버튼에 대한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 액션,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스크롤 액션은 이미 조금 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메뉴가 그 부분에 도달하면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스크롤을 하면은 얘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죠? 아가씨 부분 뭐 여기 이 영화 해당되는 영화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스크롤 액션에 들어가 있어요. 네, 스크롤 액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탑 버튼이 이제 이동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얘가 조금 내려가면 똑같은 거 열어놔요. 똑같은 거 열어놔요. 띠리리 jQuery 실전 연습 유틸리티 슬라이드 체인지 탑 버튼.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탑 버튼이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쓱 올라가면은 탑 버튼이 갑자기 내려와요. 그래서 날 쫓아다녀요. 그냥 제자리에 픽스도 된 거보다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게 더 재밌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탑 버튼이 스크롤 내리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다가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라져요. 매력 있죠? 아침부터 매력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소리야? 대가 흉내낸 거예요? 네. 아, 여기 성우 출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내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버튼 밑에 가보실래요? 그러면 따라오는 탑 메뉴 버튼 TBTN 하고 TOP라고 써 있어요. TOP는 커피잖아. 건강 안 되지?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 TBTN. 그래서 컨트롤 F 찾아볼까요? TBTN 어디 또 있는지 짠. 거기서 찾기를 했더니 위로 이동 버튼이 앱솔로 되어 있습니다. 앱솔루트. 만약에 이 버튼을 한 군데다 딱 고정시키려고 했다면 앱솔루트 쓰지 않았겠죠. 그냥 픽스드를 썼겠지. 근데 매력이 없다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위드스 하이트가 똑같이 네모나고 동그랗게 만들고 보도를 해드릴 수 있죠. 뭐라도 5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디스플레이 넣어내놔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주석을 달아서 보시면 여기 탑 버튼 보이죠? 디스플레이가 넌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작동을 해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넌을 이렇게 주석이 다시 달려 있으면 안 보이겠죠. 제가 어느 순간에 보이냐면 스크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이동됐을 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봅니다. 탑 버튼. 그러면 여기 JS 구간에 한번 가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구역을 가보도록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여기 보면은 전역 변수 뭐 막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이제? 그리고 스크롤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스크롤 이벤트. 스크롤, 즉 스크롤 바가 움직이면 휠을 건드리면이 아니라 마우스 휠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이벤트가. 그죠? 얘는 스크롤 이렇게 를 할 때마다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계속 찾아오고요. 우리가 이거 항상 있죠. 스크롤을 항상 하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건 윈도우에 있으니까 전체 창에 스크롤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스크롤바일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해서 스크롤 거시면 그냥 되고요. 만약에 뭐 안에 내부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바디 대신에 만들었을 때 개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생긴 스크롤바에 대한 위치 값을 찍어볼 것이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sc탑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윈도우가 디스가 되겠죠. 이 윈도우의 스크롤 탑 값을 알아내라. 그래서 여기 console.log 위치 값 다시 이거 풀어서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찍히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값이 찍히는 게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롤 액션을 하거나 스크롤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항상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게 기본 처음 딱 준비 자세예요. 스크롤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준비 자세로.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탑 이동 버튼, 위치 이동하기, 애니메이션하고 여기 주석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탑 버튼 이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에다가 여기 대상은 TBTN이니까 달러 대상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써놓은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탑 메뉴 버튼 위치값 탑 그리고 스크롤 위치값 그리고 이 탑 메뉴 버튼 위치값을 픽셀로 전환해야 되는데 구해 놓는 게 좋을까요? 몇 퍼센트 지금 몇 퍼센트 와 있어요? 예, 탑 메뉴 요 버튼이 찾기 다시 하면 TBTN 요게 CSS에서 탑 값이 몇 프로? 70%. 이걸 픽셀로 전환해가지고 계산을 계속 우리가 붙여나갈 거거든요. 70% 위치를 가야 되는데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를 찾아라가 이거예요. 자, 처음에 탑 버튼이 숨어있는 데를 다시 켜놓을게 내가. 보이겠어요? 그럼 위에서부터 70% 위치를 탑을 맞춰놨잖아요. 여기야. 스크롤 하면은 얘가 밑으로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스크롤바가 이동된 값 더하기 70% 위치 값이에요. 그러면 스크롤바가 이동돼서 딸려 올라가는데 그만큼 더 미는 거지. 그만큼 더 미는 거지. 이렇게 밀어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원리가. 별거 아니었지? 네, 요거만큼. 요 스크롤바가 움직인 거리만큼 얘 기본 값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요 탑이 70%가 몇 픽셀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를 변수에다 담아가지고 담아놓을게요. 여기 봐봅시다. 여기 변수 처음에 쭉 전역 변수 구역이라고 넣는 데 있죠. 여기 전역 변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다가요. 탑 버튼 위치값 이 탑 70%를 수치로 변환합니다. 이제 그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브라우저 크기가 틀리니까 70% 위치값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변수 바 여기를 봐 TV 포스 탑 버튼 포지션 TV 포스라고 하시고요. 달러의 윈도우 점 하이트 그러면 윈도우 높이 값을 얘가 그냥 바로 구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70%니까 우리는 곱하기를 활용해서 0.7을 하면 70%예요. 그죠? 내 월급 곱하기 0.7을 하면 내 월급의 70%.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할 땐 소수점으로 곱하는 거 맞죠? 네. 가끔새 0.033 3.3% 가끔세를 내는데 얼마를 내 돈에서 떼어가지 그거 나 계산 많이 해봤거든. 그때 내 월급 곱하기 0.033 두 자리 이동해가지고 곱하기 해야죠. 3.3%를. 네, 그거죠. 그래서 70% 값입니다. 그래서 컨셉점 로고에다가 70% 위치 탑 위치를 TV 포스 이걸 찍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값을 새로 고쳐서 보시면 나오겠죠? 네. 값이 사람마다 아니면 창 크기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로 한번 고쳐보면 여기 탑 위치 저는 678.3 나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더 다른 화면에서 만약에 얘를 쓴다. 다른 화면에서 얘를 쓴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지. 479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틀리죠. 70%가 위치가. 그래서 계산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거 스텝으로 나가봅니다. 다음 스텝.
이제 그 이동할 때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요 위치 여기 샵 tbtn부터 넣어주시고 이제 샵 tbtn 여기다가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구사하면 안 될 것 같네. 그 조건을 줘야 되겠지. 만약에 if sc 탑이 200 정도로 잡을게요. 200보다 작으면 안 보이고, 그죠? 버튼 숨기고 200보다 작을 때, 즉 처음에 조건일 0부터 200 사이 위치일 때 버튼 숨기고 처음 위치로 가게 하는 거죠. 버튼 숨기고 처음 위치로 이게 바로 200, 0과 200 사이죠. 그래서 버튼 숨기고 처음 위치로 이게 if문입니다. if tbtn이 여기 들어가게. tbtn은 여기서 구사가 돼야죠. tbtn 점 숨겨라. 가이드 점 css 내가 구한 원래 위치의 탑 값이 있죠. 탑 몇 픽셀 내가 계산해 놓은 값 변수 탑 버튼 포스 요거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처음 위치로 원래 위치가 이거죠. 원래 위치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이거를 이제 정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else 주면 되겠어요. 그죠? 밑에 조건이 200 이상일 때 탑 버튼 보이고 스크롤 이동만큼 계속 이동하기. 탑 버튼이 계속 이동하는데 스크롤 이동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else문에 담으면 됩니다. 그죠? 20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큰 거니까 200부터 포함되고 다 큰 거니까 그죠? else문에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else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봅니다. 달러 샵 tbtn 보여라 show me the wa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tbtn. 자 그리고 애니메이트를 할 건데요. 미리 스탑 이게 쌓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스탑은 무조건 주고요. 스탑 주고 애니메이트를 여기다 줄 겁니다. 점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가 계속 이동되니까 값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띡 쌓인 만큼 막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 지우고 마지막. 그래서 여기다가 중괄호. 자, 그러면 탑 값을 어떻게 계산시키면 되겠죠? 뭐 어떻게 계산하고 플러스 픽셀이거든요. 그 픽셀로 가라라고 하고 시간은 뭐 한 400 주고요. 그 다음에 이징은 is out circle하고 O하고 C하고 대문자.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이징도 같이 줄게요. 이징 수치로 is out circle 마지막에 천천히인데 서크 곡선으로 천천히 네, is out circle 요거 이징까지 줘서 0.4초.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기존값 TV포스죠. 플러스 스크롤 이동값은 우리가 알아요? SC 탑 계속 찍어본 게 그거죠? SC 탑 값을 여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존 내 70% 값에다가 계속 스크롤 탑 값이 이어져서 70% 위치를 계속 보이는 화면에서는 70% 위치를 계속 얘가 더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두 개를 했으니 요겁니다. S2를 해보도록 합니다. SC 탑 값을 200 미만하고 그 이외에 보여라. 그러면 세로 거쳐서 한번 보시도록 하면은요.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보이고 누가 애니메이트 되는지는 분명하죠. 네. 저는 백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잘 나와요. 저 지금 백단 테스트하고 있는데 화면 멈췄어요. 잘 따라오고 네, 지금 밑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죠? 스크롤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다 구현해서 움직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맨 위로 가는 거는요. 여기 jQuery 코드 블록에 보면 여기 돼 있나? TBTN 클릭하면은 맨 위로 가라. 네, 이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위로 가요. 맨 위로 가라는 스크롤 탑값 0 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리? 원리를 찾아라. 안경 쓴 게 원리예요. 자, 그럼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스크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보이는 화면은 이건데 탑 버튼은 여기 숨어 있는데 얘가 이제 스크롤이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 페이지 전체가 이 보이는 화면을 봤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2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2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얘가 페이지가 위로 이만큼 위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그때부터 싹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위로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200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마다 얘가 항상 그 앱솔루트니까 위에서부터 70% 위치만큼 여기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정했을 때는 얘가 딸려서 위로 그냥 올라가죠. 다 같이. 근데 지금 이 높이 값에다가 계속 스크롤 값을 애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다시 화면이고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빨간 게 이제 이만큼 페이지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 버튼은 여기에 70% 여기서부터 70%니까 70% 위치에 원래 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스크롤이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스크롤 이동된 값이 여기 SC 탑이죠. SC 탑만큼 70% 값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C 탑 더하기 70% 하니까 항상 화면에서는 요 위치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니메이트로 먹여놓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쓱쓱 애니메이션 되면서 그 위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스크롤 탑이 계속 바뀌니까. 스크롤 탑이 이동된 것만큼 내가 70%에다가 더해서 이거를 계속 애들을 해주니까 얘가 계속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또 계속 이 위치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위에 부모 창에서 70%니까 위치. 픽스드를 했다면 이 보이는 창에서의 위치를 잡았겠지만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화면에서. 그러면 고정시킨 거나 거의 다름이 없잖아요. VH로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지. 얘는 여기에서부터 쭉 이동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좀 내용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동시키는 원리다. 네, 잘 물어보셨습니다. 아리까리 할 때는 질문이 최고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쓱쓱 따라오죠, 이렇게. 네, 그게 그겁니다. 얘 원래 위치에서 스크롤 위치 이동값만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더하기를 하는데 줄어든 값으로 또 더해지니까 얘가 또 위로 다시 올라오죠. 그러다가 200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탁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네, 디스플레이 넣는데고 원래 위치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내리면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애는 거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탑 버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클로즈.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올라가는 건 저희가 했는데, 여기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클릭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클릭해서 위로 올라가라고 코딩한 게 460 정도 라인에 보시면 TBTN 클릭하면 HTML 바디 위로 올라가라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클릭 스테이트를 1로 했다가 0으로 했다가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아노, 메뉴 위치를 0으로, 피아노를 0으로 바뀌고 메뉴도 바꾸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주석 달았어요. 클릭 스테이트 1, 0 바꾸는 거 다 주석, 피아노 0도 주석, CH 메뉴도 주석.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내리면 지금 여기 페이지 이동될 때마다 그 위치에 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메뉴가 바뀌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이 김선달까지 왔어요. 내가 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가 뚜루룩 중간 과정을 보이는 거 보이세요? 내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여기 탐정 홍길동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탑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가 스크롤 움직일 때 메뉴를 바꾸라는 거를 그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스크롤 바가 전부 여기 다 통과하죠. 위로 올라갈 때. 그럼 얘가 중간에 통과하는 부분을 전부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뚜루루루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놓는 장치가 그거 막아놓는 장치로 우리가 해놨던 게 이거 한번 장치하는 거는 같이 했었는데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이 클릭 STS 0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클릭 안함, 클릭함. 그래서 만약에 메뉴도 클릭될 때 중간에 이렇게 누르륵 이동되는 과정이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걸로 막아놔서 그래요. 어떻게 막아놨냐면 이거예요. 여기 스크롤 하는데 부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스크롤 있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튼 이동되는 건 여기다 만들었고 그 밑에 보면은 클릭 STS 1이면 돌아가 장치가 돼 있어요. 여기서 돌아가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가 그거예요. 얘가 1번 페이지 구간에 들어오면 잠금 장치, 잠금 해제, 메뉴 변경 이런 게 전부 돼 있어요. 이렇게 전부 페이지 구간 들어갈 때마다 세팅이 전부 돼 있어가지고 그 메뉴를 해당 메뉴로 변하게 해놨어요. 이게 해당 메뉴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P&O를 4로 해서 CH 메뉴를 부르면 CHG 메뉴에서는 뭘 한다? 여기를 가면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GMB LI 하고 BNAB LI 위하고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바꾸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각 메뉴가 그 갈 때마다 이제 변경은 쭉 했는데 얘가 위 아래 메뉴가 잠금 장치를 해놔서 여러 번 못 가게 해놨거든요. 이거를요. 여러 번 못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금을 양쪽을 풀어주는 거예요. 3번 잠금, 그러니까 여기 4번을 잠갔으면 3번과 5번은 잠금 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5번을 잠갔으면 앞뒤 잠금 풀고 6번을 잠갔으면 여기 양쪽 잠금 풀고 해가지고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원리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 잠금 해제 그리고 페이지 번호 5 넣고 부르면 5번 페이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네. 메뉴 변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매번 쭉 이동될 때 못하게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클릭 STS가 1이면 돌아가. 그러면 이게 클릭 STS가
1이면 밑으로 실행 안 하겠죠? 그러면 버튼 클릭할 때 그걸 해놨다고요. 여기 버튼 클릭하는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GMBA 지금 409 라인 정도에 GMBA나 BNABA 즉 이거를 직접 클릭할 때 요거요. 이거 직접 클릭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건데 직접 클릭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스크롤 이벤트 막기 상태 변경을 딱 해줬죠. 딱 요거 1로 잠가 놓으니까 스크롤에 막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다 바뀌게 하는 게 못 들어가겠지, 얘 때문에. 그래 놓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페이지 이동을 어차피 여기서 한다고요. 페이지 이동 끝나고 나서 애프터 여기 요거 펑션을 여기다 써가지고 시간 이징 함수에서 함수에다가 요거 쓰면은 클릭 이동 후에 0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갈 때마다 이동 다 되게 했다가 클릭하면은 클릭할 때 바로 한 번에 뛰어넘을 때는 중간 이동 과정이 같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관리를 꼭 해줍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상태 관리 변수가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상태 관리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무슨 상태 관리, 이건 무슨 상태 관리 이렇게 해서 상태 관리를 다 해요. 얘가 무슨 상태라는 걸 항상 체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연결성이라 그래. 그 전역 변수에다가 뭔가 계속 체크를 해주면은 그게 현재 상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당연히 상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혔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왜 그걸 했는지 아시겠죠? TBTN도 어느 위치에서 위로 가기를 클릭하는 순간 460 정도 라인에 왔어요, 다시. 그러면 HTML 바디에서 클릭 잠그는 걸 해놔야지 중간에 따다다닥 이렇게 이동되는 걸 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게 하고 다 이동된 다음에 상태 풀어줘야지 또 스크롤할 때 그 장치가 살아있겠죠? 이게 0으로 풀고 그 다음에 메뉴 변경할 때는 얘가 맨 위로 올라가잖아요, 항상. 그럼 P&O가 0이겠죠, 첫 번째 거. 이렇게 해놓고 메뉴 바꿔를 이렇게 코딩한 겁니다. 이미 이게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메뉴를 변경해 준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동된 것도 우리가 상단으로 가는 것도 그거를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서 프로그램을 짜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셔도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어려운 게 그거예요. 기존에 누가 판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깔린 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소스 코딩은 하루면 되는 거를 파악은 한 4, 5일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존 소스 코딩이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왜 더 어렵냐? 설명들을 안 써놓습니다. 누가 한지도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가면은 꼭 쓰거든요. 프로젝트에 만약에 이런 거 하나 만들죠? 그럼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함수 위에다가 이런 거 써요. 진짜 이거 써요. 이거 다 써놓고 여기다가 내용, 수정 내용 뭐 이런 거 다 써요. 수정 내용 이렇게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수정 날짜 어쩌고 며칠 그리고 그 수정 누가 했는지 이름 다 쓰고 뭐 이런 거 다 쓰거든요. 처음에 프로젝트 처음 할 때 이거 다 해요. 검수하니까 PM이 다 그거 썼는지 안 썼는지 다 검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유지 보수한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걸 안 써요. 네? 이거 GitHub 이제 그런 거 쓰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옛날에는 그 소스 형상 관리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그 버전 관리. 버전 관리를 하는 게 옛날에는 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가시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itHub에만 하는 게 아니라 버전 관리 시스템을 비싼 돈 주고 도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유지보수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정말 돈 조금 들이고 싶어서 구현을 했는데 서버 빌려가지고 장치를 했는데 최소 그 서버 비용만 2천만 원이에요. 서버 비용만. 구축 비용까지 하면은 3천에서 4천까지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드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메뉴, 이거 변경한 거, 요거까지 이동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따가는 다른 것도 판 메뉴 해보겠습니다.